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 대선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회가 맨하탄지법에 민승기 회장의 뉴욕 한인회관 매각이나 리스, 개발 등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전 부시장인 제이슨 김 씨가 오는 4월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 재외공관들이 차세대 육성과 재외동포 수감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7번째 대북 결의안이자 5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인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북한 핵실험 뒤 57일이란 역대 가장 긴 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전 10시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개별 국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대량 살상 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개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자원 수입 금지, 항공유해 공급 및 판매 중지, 금수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 폐쇄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원칙적으로 채택 즉시 모든 회원국의 효력을 발휘하며 회원국들이 90일 이내에 이행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미 대선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7개 주에서 샌더스 후보를 2배 가까운 지지율로 승리했고 트럼프 후보 역시 공화당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어제 열린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예상대로 남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이날 양당 경선이 열린 지역은 텍사스와 조지아, 엘라베마, 아칸소, 콜로라도와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오클라호마와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등입니다. 이곳에 걸린 대의원만 민주당은 전체 대의원 4,763명의 23.7%인 1,034명, 공화당은 2,472명의 26.7%인 661명으로 전체 대의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텍사스와 조지아, 엘라베마, 버지니아, 테네시, 아칸소주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인 버몬트와 오클라호마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테네시, 엘라베마, 조지아주에서 선두를 달리며 사실상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5일과 6일, 8일에는 캔자스와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등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회가 맨하탄지법에 민승기 회장의 뉴욕 한인회관 매각이나 리스, 개발 등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장을 받는 대로 반박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회 민경원 위원장과 이서구 김영길 위원은 지난 29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민승기 씨가 더 이상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 리스 또는 개발하려는 일체 행위와 부동산 거래 시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 한인회의 회칙에 따라 한인회관의 매각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 심의를 받은 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승기 씨 측이 이를 무시한 채 회관 매각이나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민승기 측 뉴욕 한인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 회장은 회관 재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무산된 것처럼 보인다며 사실상 백지화됐고 소장을 받는 대로 검토하고 반박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김민선 회장의 승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민 회장의 긴급 보류 신청을 일시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달 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이 신청과 반박 자료를 접수한 뒤 합의 재판부에서 긴급 보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전 부시장인 제이슨 김 씨가 오는 4월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번 출마가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라며 펠팍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전 부사장인 제이슨 김 씨가 오늘 4월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에 의해 부시장직에서 해임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후 펠팍 도서관의 부관장으로 일해오던 김 씨는 오늘 4월 19일 치러지는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버겐 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교육위원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펠팍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 출마가 정치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 따르면 교육위원 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한인 후보는 총 2명으로 김 씨 외에 스테파니 장 씨가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15년도 미주 재외공관들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외교위는 재외공관들이 차세대 육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재외국민 대상 사건 사과 관련한 영사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는 미국 내 재외공관들이 차세대 육성 및 주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영사 면담을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 뉴욕 보스턴, 시카고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교위는 국정감사 결과 미국 내 재외공관들이 관내 현지 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공공 외교 접근을 도모해야 하며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육성을 위한 컨퍼런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관할 지역 내 한인 단체들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평통 자문위원 선정 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등 분규단체로 지정된 한인단체들의 정상화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중재 매뉴얼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이민 신청이 지난해 14,000개를 돌파하고 전례 없는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의회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규제 강화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이민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과 국무부의 지난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에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사업가는 14,373명으로 확인돼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이민이 처음으로 신청자 10,000명을 넘어섰던 2014 회계연도에 비해 31% 증가했고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프로그램 시효 연장 여부를 놓고 논쟁 중인 것과는 달리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이민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 급증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적체가 급증되고 신청서 처리를 대기 중인 투자이민 신청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기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이민 신청자는 17,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12,453명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하며 지난해의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2016년 연방 빈곤 기준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 보증 기준도 인상됩니다. 미국 내 3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에 부모를 초청하려면 1년에 최소 $35,000는 벌여야 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2016년 연방 빈곤 기준선을 발표하고 새 가이드라인이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방빈곤 기준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 주 거주자는 2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16,0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3인 가족은 $21,160, 4인 가족은 $24,300 등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 보증 기준도 인상됩니다. 이민귀화국은 가족이민을 초청할 경우 미국 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벌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3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5인 가족 연방 빈곤선 28,440달러의 125%인 35,550달러를 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인원 1명 추가 시 이민 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은 5,200달러가량씩 인상됩니다. 오바마 케어가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오바마 케어가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뉴저지와 플로리다, 캔자스, 오하이오, 오리건, 텍사스, 위스콘신에 사는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에 달했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25%나 됐고 반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뉴저지주는 설문 대상의 53%가 별다른 도움을 느끼지 못한다, 25%는 불이익을 준다고 대답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2년간 건강보험 혜택이 더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70%가 별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뉴저지 주민들은 66%가 별 차이가 없다, 20%는 혜택이 더 좋아졌다, 10%는 보험 혜택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수색 영장도 없이 가택에 진입해 불법 수사를 펼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흑인 대상이라는데요.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감시기구인 공권력 남용조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 1,762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가량인 180건이 경찰의 영장 없는 가택 진입 불법 수사 관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는 함부로 집에 들어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즉각적으로 위협이 되는 용의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사 결과 180건 중 157건은 거주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막무가내로 들어간 사례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권력 남용조사위원회는 또 보고서에서 영장 없이 불법 수사를 펼친 절반 이상의 케이스는 흑인이 대상이었고 수색을 한 경찰은 대부분 백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대해 시경 대변인은 해당 케이스 180건에 연루된 경찰의 64%는 징계를 받았다며 경찰이 영장 없이도 가택 진입 수사를 펼치도록 허용하고 있는 위급한 경우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권 침탈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1절 기념일을 맞아 어제 LA 한인사회에서도 애국지사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국권 침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던 만세 삼창.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발생했던 대한독립 만세운동 3.1절이 올해로 97주년을 맞았습니다.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행사가 남가주 한인사회단체와 독립유관기관 등 20여 단체가 하나가 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연합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한인사회, 신뢰받는 한인사회가 될 수 있는 제2의 독립 3.1운동 정신을 되찾아가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석군의 딸 김마리아 여사, 영화 암살의 주인공 남자현, 이런 그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더 많이 발굴하여 위로받는 시간이 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명 LA 총영사가 대독한 3.1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순국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금 선열들이 피 흘려 세운 이 조국을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갚아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남가주 한인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3.1절 행사를 종교계,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범동포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참여 인원이 150여 명 정도의 소수에 그치고 1.5세, 2세 한인은 물론 단체들의 참여는 전무하다시피 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서는 이제 좀 젊은 친구들 1.5, 2세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한인 다른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3.1절 운동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식 이외에도 3.1절 LA 연합 기념 행사로 로즈데일 독립유공자 묘지 참배 헌화와 남가주 지역 독립사적지 탐방 행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 털뭉치처럼 굴러다니는 회전초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최근 호주의 한 마을이 이 회전초에 습격을 당했는데 기상 이변으로 가뭄이 심해질수록 피해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왕가라타주의 빅토리아 타운. 한 남성이 거대한 잡초 더미를 헤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잡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입구를 막은 것은 물론 차고 천정까지 차올라 자동차가 겨우 빠져나옵니다. I spent 8 hours yesterday cleaning up the tumbleweed. And this is what I've got today. 트럭까지 동원해 하루 종일 치워도 다음 날이면 바람에 굴러온 잡초 더미가 다시 수북이 쌓입니다. We've got a table and 8 chairs and a day bed and probably a few plants. It's physically draining and mentally more draining. 이 공포스러운 잡초는 회전초라 불리는데 바짝 마른 잡초 줄기가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 커다란 공처럼 굴러다니며 덩치를 키우고 덩굴 속에 품은 씨를 뿌립니다. It looked like a herd of cows coming. The tumbleweeds were just rolling in here. 회전초들이 무리를 지어 굴러다니는 모습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 양쪽에 회전초 수천 개가 쌓여 차도를 넘나들고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마을로 몰려온 회전초들이 지붕 바로 밑까지 차올라 사람이 집 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ouldn't get out of the garage. It was sky high. Couldn't get out. 마치 쓰나미처럼 주택가나 도로 위로 몰려드는 회전초는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바짝 말라 있어 대형 화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붙은 회전초가 회오리 바람에 날리면서 사방으로 불길을 퍼뜨리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Can't let us burn unless they're around. No one wants to come around to let us burn. 문제는 성가시고 위험한 회전초들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 가뭄이 계속 악화된다면 회전초 공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맨하튼 미드타운의 위성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맨하튼 사무소에서는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성폭력과 성추행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인 치유 프로젝트를 확대해 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가정상담소는 접근성이 용이한 맨하튼 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뉴욕과 뉴저지, 웨스트체스터, 커네티컷까지 수혜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뉴저지주 포트리 거주 39세 최요섭 씨가 기소됐습니다. 어제 레코드 인터넷파는 뉴저지주 법원 대배심이 최 씨에 대해 살인, 아동안전 위해, 가중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입원해 있던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사소한 경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고 쓰레기 무단 투기나 노상방뇨, 공공장소 음주 등의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과 차량 미수리, 폭행이나 마약 소지 등과 같은 강력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경범죄라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뉴저지 주 상원 소위원회에서 상속세 폐지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뉴저지주는 메릴랜드주와 함께 상속세와 유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유일한 주로 이로 인한 주민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상속세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2017년부터 상속세 부과 유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540만 달러까지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추운 날씨에 밤늦게는 적은 양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이른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오고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